1638년 늦여름 한양의 한 사랑채 마루에서 중년의 남자가 곰방대를 입에 뭅니다. 불씨가 닿자 길쭉한 데 끝에서 연기가 천천히 올라옵니다. 하얀 연기가 방 안에 퍼지는 동안 옆에 서 있던 젊은 하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립니다. 이제 이 풍경은 낯설지 않습니다. 담배를 문 남자도 그 연기를 피하는 하인도 모두 익숙한 모습입니다. 조선 남자들은 담배를 어떻게 피웠을까요? 그리고 그 담배는 언제부터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을까요? 곰방대를 문 장면은 흔하지만 그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생각보다 낯설고 혼란스러운 시간이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이 내용을 위해 조선 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 그리고 조선 후기 문집과 생활사 연구 자료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역사 라디오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담배가 아직 조선 땅에 완전히 자리 잡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16세기 말 조선은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전쟁을 겪습니다. 이 전쟁은 사람과 땅만 바꿔 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틈을 타 이전에는 없던 물건과 습관도 함께 흘러 들어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담배였습니다. 담배가 정확히 언제 누구의 손을 거쳐 들어왔는지는 기록마다 설명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본을 통해 전래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지만 그 구체적인 시점과 경로는 확실하지 않으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17세기 초에 이르면 담배는 더 이상 일부 사람만의 물건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당대 문집을 보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군인과 장정은 물론 아이들까지 담배를 입에 문다는 우려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 시점의 담배는 아직 멋이나 체면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약처럼 여겨졌고 또 다른 기록에서는 몸을 해치는 괴이한 물건으로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처음 담배를 접한 조선 남자들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연기를 들이마신다는 행위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고 입과 코를 자극하는 냄새도 낯설었습니다. 그럼에도 담배는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이 속도는 기록에서도 분명히 확인됩니다. 왜였을까요? 이 시기의 조선 사회를 떠올려 보면 그 이유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전쟁 이후 사람들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농사는 불안정했고 군역과 부역은 무거웠으며 하루를 버텨내는 일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잠시라도 숨을 고를 시간이 절실한 시대였습니다. 담배는 바로 그 틈으로 들어옵니다. 불을 붙이고 연기를 들이마시고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몇 분은 조선 남자들에게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장면은 기록으로 명확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생활사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담배는 곧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규칙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피울 수 있는지, 누구 앞에서는 삼켜야 하는지, 어떤 도구를 쓰는 것이 체면에 맞는지 말입니다. 아직 이 시점에서는 곰방대의 길이로 신분을 가르는 문화도, 어른 앞에서 담배를 숨기는 엄격한 예절도 완전히 굳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담배는 더 이상 낯선 물건이 아니라 조선 남자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담배는 어떻게 조선 사회에서 이렇게 빠르게 자리를 잡았을까요? 그리고 왜 그 중심에는 늘 남자들이 있었을까요? 이 연기는 단순한 기호품의 흔적이 아니라
조선 사회의 구조와 관계를 비추는 하나의 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을 안고 이제 조선의 일상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760년대 초겨울 한양의 한 골목 어귀에서 사람들이 잠시 발걸음을 멈춥니다. 장터로 향하던 남자들이고 관아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이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들이 멈춘 이유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불씨를 꺼내 곰방대에 불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짧은 정적 뒤 연기가 골목 위로 천천히 퍼집니다. 누군가는 잠시 눈을 감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옆을 바라봅니다. 이제 담배는 더 이상 낯선 물건이 아닙니다. 조선 사회 곳곳에서 남자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들어온 습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익숙함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담배가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던 사회의 구조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선은 철저한 신분 사회였습니다. 양반과 중인, 상민과 노비로 나뉜 질서는 말투와 옷차림은 물론 앉는 자리와 술잔을 드는 순서까지 세세하게 규정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잠시나마 같은 동작을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불을 붙이고 연기를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그 짧은 시간입니다. 담배는 신분을 무너뜨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같은 자세와 같은 시간을 공유하게 만들었습니다. 밭일을 마친 농부도 관아에서 돌아온 아전도 길가에 앉아 곰방대를 문 순간만큼은 비슷한 동작을 취했습니다. 이 점이 담배가 빠르게 퍼진 이유 중 하나였을 가능성은 큽니다. 다만 이것이 의식적인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자연스러운 적응이었는지는 기록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제적 배경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세기 후반 이후 조선 사회는 점차 상품과 화폐가 오가는 구조로 이동합니다. 장터가 늘어나고 물건이 이동하는 범위도 넓어집니다. 담배는 이런 변화에 잘 맞는 물건이었습니다. 적은 양으로도 나눠 쓸 수 있었고 보관과 이동이 비교적 쉬웠습니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점 역시 확산의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담배를 둘러싼 역할도 점차 나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담배를 재배했고 누군가는 이를 말리고 손질했으며 누군가는 장터에서 사고 팔았습니다. 조선 후기 문집에는 담배를 선물로 주고받았다는 기록도 등장합니다. 이제 담배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관계를 여는 물건으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평온한 확산의 이면에는 서서히 긴장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은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피워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른 앞에서의 흡연, 윗사람을 마주한 자리에서의 담배는 점차 삼가야 할 행동으로 굳어집니다. 이 규칙은 법전에 적힌 조항이 아니었습니다. 관습과 눈치, 경험 속에서 형성된 질서였습니다. 곰방대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도구였던 것이 점차 길이와 재질에 의미가 더해집니다. 아직 노골적인 신분의 상징으로 굳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람들은 이미 어떤 곰방대를 드는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담배는 다시 조선식 질서 안으로 편입됩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이 떠오릅니다. 조선 남자들은 담배를 어떻게 피웠을까요? 그 방식은 정말로 자유로운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신분과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치였을까요? 이 질문은 곧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담배가 너무 흔해졌다는 이유로 조정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까지 담배를 문다는 보고 군사들의 기강이 흐트러진다는 지적이 차츰 쌓여갑니다. 담배는 이제 쉬는 시간의 물건에서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시선을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퍼지던 연기는 이제 조선 사회에 다른 긴장을 불러내기 시작합니다. 1712년 봄, 한양 훈련도감 인근의 군영에서 한 군졸이 황급히 곤방대를 숨깁니다. 근무 중 담배를 피우다 들키면 곤장을 맞을 수 있다는 말이 이미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기는 금세 사라지지만 그 연기를 둘러싼 긴장은 이 무렵부터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담배가 조선 사회 전반으로 퍼지자 국가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에는 담배를 걱정하는 보고와 논의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 기록들이 공통으로 문제 삼은 지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의 흡연, 군사들의 기강회의, 그리고 백성들의 몸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담배는 더 이상 개인의 취향으로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영조대에 접어들면 이런 우려는 더욱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납니다. 군졸들이 근무 중에도 담배를 놓지 않는다. 어린아이들이 어른을 흉내내며 연기를 들이마신다는 상소가 이어집니다. 표현은 담담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불안이 담겨 있습니다. 질서로 유지되던 사회 안에 통제하기 어려운 습관이 퍼지고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담배는 더 이상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었습니다. 군영에서는 근무 태도를 흐트러뜨리는 원인으로, 집안에서는 아이 교육을 해치는 물건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영조는 담배를 전면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 풍속을 해친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실록 속 이 표현은 조선이 담배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문제는 연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연기가 질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시선을 잠시 기록에서 떼고 한 사람의 일상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한양 근교에서 농사와 품팔이를 병행하던 중년 남자입니다. 그에게 담배는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쉼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일을 마치고 곤방대에 불을 붙이는 몇 분이 없었다면 그날을 넘기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담배를 아무 때나 꺼내지 않습니다. 마을 어른 앞에서는 삼키고 관아 근처에서는 손을 내려놓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자리와 피워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규칙은 법전에 적힌 조항이 아니었습니다. 눈치와 경험을 통해 몸에 밴 질서였습니다. 누구 앞에서 곤방대를 드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위치가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야사나 후대 기록을 보면 이 긴장은 일상에서도 분명히 체감됩니다. 담배 때문에 아비와 아들이 다투었다. 아이의 입에서 연기가 나와 크게 꾸중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확실한 사실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분위기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담배는 쉬는 물건이면서도 집안과 마을의 갈등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담배는 조선 사회의 모순을 그대로 비추는 존재가 됩니다. 모두가 피우지만 아무나 피울 수는 없는 습관, 쉬기 위한 도구였지만 동시에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되어가는 물건이었습니다. 연기는 가볍게 흩어졌지만 그 연기를 둘러싼 규칙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게 됩니다. 조선 남자들은 담배를 어떻게 피웠을까요? 그 연기는 정말로 자유로운 숨이었을까요? 아니면 사회가 허락한 틈새에서만 가능한 잠깐의 여유였을까요? 이 질문은 이제 조선이 담배를 제도와 질서 안에서 어떻게 다루려 했는지로 이어집니다. 1752년 여름 한양 창덕궁 깊숙한 곳에서 조정 대신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논의의 주제는 전쟁도 세금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들어 백성들 사이에 너무 흔해진 한 가지 습관, 바로 담배였습니다. 연기가 너무 널리 퍼졌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는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담배는 조선 사회 전반으로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속도였습니다. 아이들까지 담배를 입에 문다는 보고가 이어졌고, 군영에서는 근무 중 곤방대를 놓지 않는 군졸들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조정이 느끼기에는 이제 더 이상 눈 감고 넘길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긴장은 이 지점에서 가장 높아집니다. 담배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조선이 중요하게 여긴 질서와 기강을 흔드는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영조대에 들어서면서 이 문제는 상소와 논의 속에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연기가 퍼지는 속도만큼이나 국가의 불안도 함께 번지고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영조의 태도는 한쪽으로 기울어 있지 않습니다. 담배를 전면 금지하라는 강경한 명령은 끝내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담배가 풍속을 해친다, 백성의 기운을 약하게 한다는 표현은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이 기록은 조선이 담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조선은 담배를 없애지 못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제목의 질문에 대한 핵심 구간입니다. 조선 남자들은 담배를 어떻게 피웠을까? 그 답은 흡연의 방법이 아니라 그 사회가 움직이던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담배가 이미 너무 깊이 퍼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17세기 후반을 지나면서 담배는 특정 계층의 취미가 아니라 남성 일상의 일부가 됩니다. 농사 뒤에 휴식, 군영에서의 대기 시간, 관아 업무가 끝난 뒤에 짧은 여유. 이 모든 순간에 담배는 함께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담배를 금지한다는 것은 백성들의 하루 리듬 자체를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조선이 개인의 기호를 직접 통제하는 방식의 국가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조선의 통치는 법과 형벌보다 관습과 예절, 도덕 규범에 더 크게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담배 역시 법으로 잘라내기보다는 어디서 누구 앞에서 피우는가를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어른 앞에서는 삼키고 윗사람 앞에서는 물러나는 방식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담배가 통제 불가능한 사치품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술처럼 국가가 세금을 거두는 구조도 아니었고 아편처럼 외래 위험물로 분류되지도 않았습니다. 담배는 너무 일상적이었고 너무 평범했기 때문에 오히려 강하게 다루기 어려운 물건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조선의 선택은 분명해집니다. 담배를 없애기보다는 담배를 조선식 질서 안에 묶어두는 쪽이었습니다. 법으로 금지하지 않고 예절과 눈치, 위계를 통해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그 결과 조선 남자들의 흡연에는 규칙이 생깁니다. 혼자 있을 때, 동년배끼리 있을 때, 아랫사람만 있는 자리에서는 비교적 허용됩니다. 그러나 어른 앞, 상관 앞, 공식적인 공간에서는 숨겨야 했습니다. 문제는 담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조선 남자들은 담배를 꽤 자유롭게 피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언제나 조건부였습니다. 사회가 허락한 틈 안에서만 가능한 자유였습니다. 연기는 가벼웠지만 그 연기를 둘러싼 규칙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제 질문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 조선식 흡연 질서는 사람들에게 어떤 감각을 남겼을까요? 담배는 정말 휴식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줄 세우기였을까요? 그 답은 조선 남자들이 담배를 어떻게 느꼈는지를 살펴볼 때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이제 이야기는 이 구조가 사람들의 삶에 남긴 흔적으로 이어집니다. 1760년대 후반
한양의 저녁 풍경은 이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채 마루에 앉은 남자들, 관아문을 나서며 잠시 발걸음을 멈춘 아전들, 해가 기운 들판에서 일을 마친 농부들까지 그들의 손에는 여전히 곰방대가 들려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담배는 금지되지도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히, 더 깊게 조선 사회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선택이 내려졌을까요? 조선은 왜 담배를 문제 삼으면서도 끝내 없애지는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라 조선 사회가 작동하던 구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분제 사회라는 조건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은 모든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다루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양반과 상민, 노비는 서로 다른 규범 속에서 살아갔고 국가는 그 차이를 전제로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담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피우느냐보다 어디서 누구 앞에서 피우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이 방식은 신분 질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이미 자리 잡은 생활 습관을 그대로 두는 선택이었습니다. 정치적 계산도 작용했습니다. 영조와 정조대의 조정은 백성들의 일상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정책을 꺼렸습니다. 담배는 이미 남성들의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이를 강제로 끊게 할 경우 불만이 쌓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전쟁이나 세금처럼 분명한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사소해 보이는 생활 습관을 억압하는 일은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담배가 인간관계 속에서 작동하던 방식도 중요합니다. 담배는 혼자만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피우며 말을 트고 서로의 거리를 가늠하는 도구였습니다. 윗사람이 먼저 불을 붙이면 아랫사람은 기다렸고 아랫사람이 곰방대를 내려놓으면 그 자리는 자연스럽게 정리되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담배를 대하는 태도만으로 서열과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이 지점을 두고 후대의 평가는 갈립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담배가 조선 남자들에게 드문 휴식의 통로였다고 말합니다. 긴 노동과 책임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해석입니다. 반면 다른 시각에서는 담배 역시 통제의 한 형태였다고 봅니다. 쉬는 시간마저 질서와 눈치 속에서만 허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점은 하나 있습니다. 담배가 조선 남자들의 삶을 마냥 편하게만 만들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쉬는 순간에도 자리를 살펴야 했고 연기를 내뿜으면서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습니다. 이 모습은 낯설지 않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도 분위기를 살피게 되는 순간 혼자만의 시간을 쉽게 갖지 못하는 감각과 닮아 있습니다. 시대는 달라도 사람이 놓인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셈입니다. 이제 담배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조선 사회의 축소판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허용되지만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은 것, 일상이지만 늘 조건이 붙는 것. 조선 남자들이 담배를 피웠다는 사실은 그들이 어떤 사회 안에서 살아갔는지를 조용히 보여주는 단서이기도 했습니다. 이 선택이 남긴 흔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 연기가 세월 속에서 어떻게 남았는지로 이어집니다. 1870년대 초가을 한양의 한 조용한 사랑채 마루에 노년의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손에 익었던 곰방대는 여전히 그의 곁에 놓여 있지만 이제는 불을 붙이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연기는 예전처럼 힘차게 올라가지 않고 잠시 머물다 이내 흩어집니다. 조선 남자들의 담배 이야기는 이처럼 말년의 풍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담배는 조선에서 끝내 금지되지도 제도적으로 명확히 정리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관습과 예절 속에 흡수되었고 그 방식은 다음 세대에게도 거의 그대로 전해집니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도 곤방대는 남성 일상의 한 부분으로 남아 있었고 흡연을 둘러싼 암묵적인 규칙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선 말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담배는 더 이상 문제로 다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관리해야 할 사안에서도 새로운 논쟁거리에서도 점점 밀려납니다. 이 침묵은 곧 담배가 완전히 생활 속으로 흡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연기를 의식하지 않게 되었고 그만큼 질문도 사라졌습니다. 후대의 평가는 이 지점에서 엇갈립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조선의 담배 문화를 억눌린 사회 속에서 허용된 작은 숨구멍으로 해석합니다. 남자들은 담배를 통해 잠시라도 노동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또 다른 시각에서는 이 습관 역시 통제의 한 형태였다고 봅니다. 쉬는 방식마저 사회가 정한 틀 안에서만 가능했다는 해석입니다. 어느 하나만이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담배는 조선 사회의 성격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완전히 금지하지도 완전히 풀어주지도 않는 방식, 법보다 관습이 앞서고 명령보다 눈치가 먼저 작동하는 사회였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자유처럼 보였지만 그 자유는 늘 조건부였습니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도 주변의 분위기를 살피게 되는 순간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게 되는 장면과 닮아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인데도 어딘가 지금과 비슷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이제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선 남자들은 담배를 어떻게 피웠을까요? 그들은 단순히 연기를 들이마신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허락한 방식으로 쉬고 그 사회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 숨을 골랐던 것입니다. 담배는 개인의 기호이면서 동시에 조선 사회가 사람을 다루는 방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시절 그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정해진 규칙 속에서 잠깐의 여유를 택했을까요? 아니면 그 연기를 불편하게 바라보았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역사 라디오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한 가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